당신 지금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어? 호텔 매니저 박치수의 목소리가 로비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쓰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획 던지듯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누구냐고? 아, 손흥민 씨라고요?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유명인이라면 다 통하는 줄 아십니까? 매니저님, 손님이 예약하신 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박치수는 손을 뻗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말도 안 돼. 이런 특수방을 요청해놓고선 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지? 우리 호텔 규칙 모르시나?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시선을 주었다. 일부는 연예인이라며 반가워했지만 분위기는 곧 차갑게 식어갔다.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손흥민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여기서 예약한 건 일반 스위트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요청했던 건 휠체어 접근 가능 공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휠체어 접근 가능? 그러니까 특별히 시설을 수정한 거잖아. 그게 당연히 추가 비용이 듭니. 당신이 누군진 몰라도 말이야. 우리 호텔 방침은 확실해요.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미 많은 사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는 듯 했지만 매니저의 공격적인 태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제가 추가 비용을 낼 이유가 없는 게 방을 변경하거나 특수공사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닐 때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달라고 했습. 이미 예약할 때 옵션에 포함되어 있었고 따로 돈을 더 받는다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건 기본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난 솔직히 이 호텔이 최고급이라서 이런 요구를 들어주긴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문제 삼으면 곤란하죠. 저 사람 같은 사람이래.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고 다른 이가 작게 혀를 찼다. 이거 너무하네. 사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릴까요? 또 다른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켜보죠. 옆에 있던 지인이 답하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근처에서 구경하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도 친구에게 귀옛말을 했다. 야, 이거 실시간 방송 켜야 하는 거 아니야? 유명 축구 선수 아니야? 근데 저렇게 대우받고 있네. 조용히 해. 우리까지 엮이면 곤란하잖아. 친구가 눈짓으로 말렸다. 그러나 이미 둘의 대화는 일부 손님들에게 들리고 있었다. 일단 정리해보겠습. 제가 분명히 호텔 공식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했어요. 객실 종류에 휠체어 접근 통로가 포함된 스위트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예약을 진행했습. 추가금 이야기 따윈 전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매우 침착한 톤으로 말하자 매니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거기에 적힌 작은 글씨 안 읽으셨나? 특별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요금이 붙을 수도 있다고 정정당당하게 명시되어 있다고요. 그럼 혹시 저 전에 이 방을 사용한 손님도 추가 요금을 냈습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각 손님 사정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당신이 유명하다고 해서 특혜를 줄 이유도 또 안 줄 이유도 없어. 적당히 하시죠. 손흥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그의 표정과 분위기를 주목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박치수 매니저가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호텔 규칙을 어기는 쪽은 이 사람이라고요. 내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매니저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손님께 정확히 설명을. 옆에서 다른 직원이 진땀을 흘리며 만류했다. 시끄러워요. 내가 매니저임니 고객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규칙을 깨는 건 용서 못해요. 규칙이 아니라 부당 요금이잖아요. 마침내 주위에 있던 중년 여성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원래 저런 편의시설은 호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추가 요금을 요구하세요? 아, 손님께서 뭘 아셔야 말씀하시지. 우리 호텔은 5성급이라 일반적인 곳과 달라요. 특별한 편의시설이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고요. 로비는 한층 더 술렁였다. 특히 몇몇은 말이 안 된다거나 이건 차별 아니냐고 낮게 속삭였다. 손흥민의 표정도 굳어갔지만 꾹 참으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해외에서 경기 후에 돌아와서 짐도 많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곳을 선택한 거예요.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평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뛰고 있다니까. 아, 토트넘. 뭐 그런 데서 뛴다 하지 않았나요? 어느 젊은 남성이 흥분한 목소리로 그의 친구에게 물었다. 맞아.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잖아. 근데 대접이 이게 뭐야? 우리나라가 원래 인프라가 부족하다곤 해도 이건 좀 심한데. 이렇게 군데군데서 나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갔다. 매니저는 아예 고개를 돌려 핸드폰을 잡았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일부러 크게 말했다. 보안팀입니까? 여기 로비에 이상한 소란이 있으니 사람 좀 보내주세. 유명인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불법 영상 촬영도 진행되는 것 같으니 빨리 와주시죠. 불법 촬영이라니요? 지금 다들 정당한 이유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 이런 부당한 처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젊은 여성 손님이 반박했다. 내가 관리자인 이상 허락 없이 촬영하는 건 다 불법이에요. 당신들은 모르나 본데 함부로 이 호텔 이미지 손상시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요. 이미지 손상은 매니저님이 직접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 호텔은 서울 한복판의 초호화 숙소답게 대리석 바닥에 천장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깔려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란이 커져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살짝 불어오고 있었고 밤임에도 거리에 불빛이 화려해 도시 특유의 활기가 감돌았다. 안팎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호텔 안은 지나치게 차가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손흥민 씨, 혹시 제 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다. 이건 매니저님 개인 결정이 아니라 호텔 내부 규정 문제라서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약 시점에 분명 말씀하지 않았던 요금을 지금 와서 부과하는 게 합당한지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게 그럴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솔직히 이 호텔 체계가 좀 오래돼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는 따로 정비가 안 되어 있음. 그래서 특수시설을 갖춘 스위트는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매번 다툼이 있었죠. 다만 보통은 손님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불하셔서 그게 말이 되나요? 구경하던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로 서툴게 물었다. 접근성은 추가 요금 아닌 걸로 아는데요. 해외에서는 그런 경우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긴 한국입니 우리 호텔 규정에 따라주세요. 매니저가 외국인 관광객을 쏘아 보았다. 그리고 당신 손흥민 씨든 누가 됐든 이 방 쓰려면 추가 요금 내야 합니. 안 내면 당장 나가세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네. 같이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손님들이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라고. 나라 이미지 깎이는 줄은 모르고 매니저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태도야. 어떤 중년 남성이 크게 항의하며 다가섰고 그를 만류하려는 친구들이 뒤에서 붙잡았다. 여기서 사태만 더 커지면 호텔 측에서 더 강경하게 나올 테니까 일단 진정합시다. 어떤 이는 걱정스레 만류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한껏 험악해졌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차별처럼 들림니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왜 추가 요금을 내야 하죠? 그럼 다른 호텔로 가세. 여긴 우리 규칙이 있어요. 이 스위트는 장애인용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재료비가 일반 방보다 비싸게 들었을 테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공의 권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더는 부드럽지 않았다. 공공? 여긴 사설 호텔입니? 공공이니 뭐니 간섭받을 이유 없어요. 나가시든가. 추가 요금을 내시든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로비 항우석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거 관광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 같아. 이런 식으로 차별 요금을 물리는 건 불법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호텔 측이 곤란해질 텐데 이미 매니저님이 경찰이든 보안이든 부른다고 했으니 같이 기다리죠.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면 좋아하겠네. 아유, 정말 고집이 세시네. 매니저는 의자에 털썩 앉아 비꼬는 듯 미소를 지었다. 원하면 어디든 신고해보세. 어차피 우린 내부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손흥민은 씁쓸하게 고개를 젓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심각해서. 매니저는 비웃는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네, 네. 뻔하죠. 유명인이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나 본데 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순간 호텔 문이 열리며 관광청 소속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이미 로비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온 듯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호텔 측에서 업무 방해가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업무 방해라니 터무니없군요.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받은 예약 내용과 다르게 접근 가능한 스위트룸에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니저는 팔짱을 낀 차에 고개를 치켜 세웠다. 특별시설은 당연히 특별 요금이 붙는 겁니다. 관광청 직원 중 한 명이 호텔 매니저에게 물었다. 혹시 이 특별시설이라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건 아닌가요? 의무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급 재료 쓰고 문폭이나 통로를 크게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요. 직원들은 뭔가가 이상하다는 듯 동료끼리 눈짓을 주고받았다. 고객님께서 이미 예약 과정에서 접근성 옵션을 확인하셨다면 일반 요금으로 예약이 된 게 맞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약 서류나 메일이 있나요? 손흥민이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내역을 보여주자 직원들은 잠시 살펴보았다. 여기 보면 추가 요금 없음, no additional charge for accessibility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이 되었지만 이내에 다시 표정을 굳혔다. 이 호텔 규칙상 현장 상황에 따라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오버부킹이라든가 예약이 중복되었을 때 환불이나 다른 조치 관련해 추가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권한이에요. 관광청이든 뭐든 상관 안 해요. 매니저가 손을 휘저으며 고집을 부리자 관광청 직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지만 이건 의무화된 편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객이 예약 시점에 이미 추가 요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호텔 측에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땀을 닦았다. 그 와중에도 주변 손님들은 계속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성 스위트에 특수요금을 매기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관련 조례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 저희가 현장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 불법 요금 징수로 판단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관광청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매니저가 고집스럽게 외쳤지만 이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이 호텔 근무만 20년째예요.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손흥민은 마음이 복잡한 듯 보였다. 이게 단지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제 요금을 원래대로 받으시면 사과? 말도 안 되는 소리. 매니저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이 뭔데 호텔 정책에 간섭해? 그리고 당신은 대체 그래 축구 선수라지. 돈 많이 벌면 그냥 내면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묵묵히 대기하던 관광청 직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이것은 유명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권리와 접근성 문제임니 호텔이 임의로 이런 식의 특별 요금을 책정하는 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고 벌써부터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 호텔 측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건 우리도 막을 겁니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거예요.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건 공익적 목적도 있죠. 지금 매니저님 말씀으로 볼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차별 요금을 지불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관광청 직원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이전에 추가금 요구받으신 분이 있나요? 전 작년에 할아버지 모시고 왔을 때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추가금 냈는데 혹시 잘못된 거냐? 하고 의아해했다. 순간 매니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되레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외쳤다. 뭘 착각하시는 건지. 그건 당신들 사정이었을 거고 여기선 정해진 규칙대로 한 겁니다.
로비에는 냉기 어린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듯 다른 관광청 직원이 매니저를 향해 엄중히 말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조사위원들이 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겁니. 그리고 만약 불법적 차별 요금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호텔에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환불 조치와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웃기시네. 지들이 뭔데 우리 호텔 경영에 간섭을 해. 매니저의 목소리가 거의 고함에 가까워지자 다른 직원들이 만류했다. 매니저님, 지금 손님들과 관광청 앞에서 저렇게 흥분하시면 결과가 더 안 좋아집니. 제발 진정하시고. 놔. 매니저는 직원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잘못 없어.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호텔에서 잘리겠다거나 상부가 알면 이 매니저 큰일 날 텐데 하고 수군거렸다. 손흥민은 그런 풍경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저는 그저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습. 그리고 이 호텔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공평이니 뭐니 헛소리 좀 그만해요. 돈도 많은데 불만이면 더 비싼 방으로 가시든지. 박 매니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지금? 방금 위에서 전부 들었다고 합니. 이미 영상도 퍼진 것 같은데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아, 총지배인님, 이건 설명은 됐습. 지금 당장 손님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불합리한 추가 요금 규정이 있었다면 그건 원천적으로 우리 호텔 관리 문제입니. 당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요. 매니저의 얼굴에선 맥이 풀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는 못했다. 총지배인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이미 점검하던 중이었는데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잘못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매니저님이 제게 했던 언행은 분명 문제가 큽니다. 그건 제가 따로 책임을 물을 것이니 부디 마음 푸시고 호텔에 남아주실 수 있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머무르겠습. 다만 오늘 일이 공론화되는 걸 막고 싶지도 않습.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만 개선이 되니까요. 네. 저희도 감추려는 의도가 없습. 다만 호텔 측에서 공식 사과 성명과 함께 해당 접근성 객실에 추가 요금이 없도록 완전히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고 관광청 직원들도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그렇다면 저희도 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겠지만 호텔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면 과태료와 벌금도 줄어들 수 있겠죠. 라고 말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방을 사용하면서 추가 요금을 냈던 분들께는 어떻게든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이 단호하게 약속하자 박지수 매니저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화가 났지만 매니저님이 실수를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이 담긴 듯한 어조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자존심을 앞세웠고 늘 그래왔던 호텔 관행이 옳다고 생각했습. 그런데 그런 관행이 잘못된 거였네요. 이 일을 계기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로비 전체가 한층 가라앉았다. 수많은 스마트폰 촬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다들 매니저가 사과하는 장면을 담으려는 듯 조용해졌다. 일부 손님들은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걸 계기로 한국 호텔 업계가 조금씩 더 나아지면 좋겠네요. 하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총지배인은 숙이고 있던 허리를 펴고 손흥민에게 정중하게 다시 한번 의사를 물었다. 여기서 편안히 묵으시면서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까지는 아니지만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답했다. 네, 알겠습. 저도 기다려보겠습. 그리고 언론 인터뷰 같은 게 필요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고요.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접근성 시설에 절대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도록 내부 방침도 전면 수정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청 직원들도 머리를 끄덕이며 저희도 이를 공식 발표로 정리해 다른 호텔들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손님들 중 몇 사람이 호응했다. 이제야 제대로 되는구나. 사실 접근성 문제는 몇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게. 이런 일이 공론화돼야 호텔도 사회도 바뀌겠지. SNS에 올리면 우리도 이런 문제 다시 안 생기도록 확산시키자. 손흥민 씨가 직접 나서니 파급력이 클 거야. 그 말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해외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걸 많이 체감했습. 한국도 달라지고 있으니 오늘 이를 계기로 더 빨리 개선되길 바라요. 총지배인은 말을 이었다. 이번 일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호텔 홈페이지 공지와 연락 시스템을 갖추겠습. 그리고 환불이나 보상을 원하는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멋진 결정이니 그냥 사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관광청 직원이 흐뭇한 듯 칭찬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 다만 오늘 있었던 소란에 대한 책임도 크게 느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당장 마련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점차 밝아지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다가와서 손흥민과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손흥민은 잠시 머뭇거리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해야죠. 라며 흔쾌히 응해주었다. 아, 이런 일 겪으시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SNS에 이 사연을 알릴 때 절대 악의적으로 쓰지 않고 호텔의 반성과 변화를 강조할게요. 한 여성 손님이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감정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깨닫고 서로 변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매니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저에게 하셨던 무례한 말들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축구인으로서 때론 욱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존중과 배려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는 울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죄송하고 저도 이번 기회로 제 가치관을 많이 되돌아보겠습. 앞으로는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모든 고객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로비에 남아있던 이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관광청 직원들과 호텔 관계자들이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는 곧 떠나야 하지만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주세 증언이든 뭐든 협조하겠습니다. 손흥민이 관광청 직원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건은 앞으로 다른 호텔과 시설에도 경종을 울릴 테니까요. 총지배인은 직원들을 향해 지시했다. 매니저님이랑 함께 접근성 스위트 요금 정책부터 전부 재검토하겠습. 휠체어나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 노인분들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선 해야 할 건 많아요. 그리고 절대 추가 요금 따위 말도 안 되는 규정은 전면 폐지합니다. 그러자 몇몇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고 관광청 직원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입니다. 라고 크게 호응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됐습.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와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면 꼭 목소리를 내시고 서로 도와주세요.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다음에 또 이런 부당함을 보면 저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래요 라고 결심을 드러냈고 또 어떤 이는 이번 기회로 호텔 업계가 전반적으로 깨닫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며 희망을 전했다. 매니저는 한 발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눈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서린 듯했다. 손흥민을 향해 머뭇거리다. 작게 한 번 더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다. 손흥민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서류 정리와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관광청 직원들은 당장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호텔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소명 자료와 개선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긴 뒤 로비를 떠났다.
동시에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사의 연락이 빗발치자 총지배인은 우리도 공식 사과문을 곧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분위기가 한층 누그러진 로비에서 손흥민은 주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수고 많으셨습. 저도 이제 방에 올라가서 쉬어야 할 것 같네요. 내일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어떤 손님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 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혹시 유튜브나 SNS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손흥민은 살짝 웃었다. 네, 사실 숨기고 싶지 않습.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야 바뀔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금 정리해서 제 채널에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전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묘한 연대감과 변화의 예감이 감돌았다. 몇몇은 호텔 측이 곧 전면적인 개편을 할 거라며 서로 격려했고 또 몇몇은 앞으로 잘 지켜보자 라며 결의를 다졌다. 손흥민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할 때 매니저가 뒤늦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다. 정말 죄송했습. 부족한 점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잊지 않겠습.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앞으로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둘은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 헤어졌다. 로비의 문은 그대로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손흥민을 위층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호텔 로비 전광판에는 크게 공지가 떴다. 접근성 객실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 정책을 전면 폐지하며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고객들께 사과드립니. 재발 방지와 함께 모든 고객의 평등한 이용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호텔 측은 각종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성 시설 확충과 직원 교육 계획을 알리고 있었다. 한편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국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 한 직원은 환한 미소로 손님 여러분의 목소리 덕분입니. 앞으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제 다른 호텔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진 않겠지. 이런 차별 요금을 절대 못 받게끔 정책이 강화될 것 같아. 그러길 바라야죠. 손흥민 씨 같은 분들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주면 더 많은 사람이 편해지고 부당함이 바로잡히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손흥민은 조용히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 하나 바꿨다. 내일은 또 다른 걸 바꾸면 되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다. 누구나 편히 지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 오늘은 그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 앞으로도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목소리를 내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내일은 더 나을 테니까요. 조용한 객실 안, 문 밖 복대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다니며 접근성 점검을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매니저를 비롯해 호텔팀이 달라지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듯했다. 손흥민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소리였다. 한편 로비 한쪽에서는 관광객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야, 내일도 여기 묵으면서 상황 좀 더 보자. 혹시 또 다른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야겠다. 그리고 우리도 채널에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그리고 끝까지 지켜보자는 말이지.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 다 같이 이런 문제를 공유해야 해. 혹시 내일 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일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바뀐 규정을 체감하며 서로 응원했다. 호텔 관계자들은 한층 진지한 태도로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이미 이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많은 손님들이 서로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 다시 만나요. 혹시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영상 올려두겠습. 구독하시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그들의 목소리는 호텔의 어두운 복도까지 이어졌다. 어느덧 긴장과 분노가 가득했던 로비는 새로운 가능성과 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국 작은 충돌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손흥민의 한마디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는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한국의 수도 서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모두가 내일을 준비하며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을 믿고 있었다. 우리도 혹시 모를 다음 이야기를 위해 준비해둬야겠네. 로비를 떠나면서 한 손님이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 영상을 더 퍼뜨리고 많은 사람이 보도록 해야지. 그래야 바뀌지 않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내 채널 구독해.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줘. 둘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호텔 문을 나섰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다시 한번 미래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장이 기다리고 있었다.